질문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용돈이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넌 한국어를 잘하니까 번역이나 통역 아르바이트를 찾아봐. 그런 아르바이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글쎄, 내가 그 일을 하는 선배를 소개시켜 줄까? 아르바이트 구했어? 아니, 아직 못 구했어. 이번 달까지 구해야 하는데 걱정이야. 게시판에 근로장학생 구한다는 공고가 붙었던데 신청해 볼래? 근로장학생이 뭔데? 교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거라서 수업을 들으면서 할 만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외국인 학생도 할 수 있겠지? 나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봐. 잘 됐다. 지난번에 지원한 그 회사야? 응.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서 걱정이야. 너는 외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면접에서 내가 잘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잘 몰라도 알고 있는 척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 면접 시험 준비 잘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어. 지원한 회사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취업 카페에 가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겠다. 지원 동기도 어떻게 말할지 잘 생각해봐.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됐어. 이력서를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일 힘든 아르바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편의점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데이트가 있는데 급하게 야근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이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면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야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르바이트 면접 때문에 왔는데요.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이런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중국에서 비슷한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시급이나 근무 조건은 다 확인하고 오셨죠? 취직을 축하해. 요즘 취직하기 어려운데. 고마워. 내가 한턱 낼게. 무슨 요일이 제일 한가해? 난 이번 주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좋아. 그런데 언제부터 출근해? 이번 달에는 연수를 받고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거야. 출근 첫날이라서 그런지 긴장이 돼요.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너무 하는 바람에 사원증을 놓고 와서 집에 다시 갔다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다들 출근하실 텐데 모두에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제가 선배님들에게 들었는데 일단 우리 부서 상사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된대요. 어, 저기 과장님이 들어오시네요. 앉아서 인사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우리 일어서서 인사합시다. 흐엉 씨,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다 준비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동안 조사했던 통계 자료를 다 반영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서야 어디 사업 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겠어요? 만들기 전에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산만해 보여요. 제가 전에 만든 것을 보여줄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참고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회사는 특히 영업부가 제일 여유 시간이 없고 힘들대요.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다기에 영업부에 지원을 했는데 좀 후회가 돼요. 그래도 부서 선배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글쎄요. 그건 그냥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 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생각에는 너무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도 해요. 정말요? 저는 저번에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가셔서 좀 민망했어요. 아마 바쁘셔서 인사하는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언제쯤 부장님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오신 이대리님 아시지요? 네,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출장 다녀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출장을 가신대요. 그래요? 이 대리님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지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인사부에 있는 동기한테 들었는데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도 잘하신대요.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7시에 회사 앞 일식집에서 회식한다고 하던데 같이 갈 거지요? 회식이 오늘이었어요? 저는 다음 주인 줄 알고 약속을 잡았는데요. 다음 주였다가 바뀌었어요. 팀장님이 다음 주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셨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바뀌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중요한 약속을 취소했어요. 팀장님 일정에 우리 모두가 맞추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루 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모레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변경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그럼 유루 씨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친구를 좀 찾아봐요. 네, 일요일 근무자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래요. 저도 조정해 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별일 없지? 나 대신에 아르바이트 좀 해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말이야? 응, 전에 일해본 적 있잖아. 나랑 스케줄을 바꿔줄 근무자가 없어서 그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시급은 얼만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고 시급은 최저임금이야. 알았어. 다음에 내 부탁도 들어줘야 해. 명절에 고향 가지? 기차표는 예매했어? 응, 표가 빨리 매진될 것 같아서 급히 예매했어. 나도 기차표 예매하러 갔었는데 이미 매진됐던데. 진작 얘기하지. 내가 내 것까지 예매하면 되는데.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래, 그럼 고향에 잘 다녀오고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여보, 이번 명절에 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준비해야지. 그럼 뭘 사가지고 갈까? 요즘 사과가 제철이니까 사과를 사는 건 어때? 과일보다는 큰아버지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한우 선물 세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좋겠다. 이번 명절에 갈비찜 만들 거지? 재료는 다 있어? 응, 재료는 여기 내가 다 준비해놨어. 와, 갈비찜 재료가 이렇게 많아? 그럼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손이 크잖아.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왔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라. 여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곶감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사왔어. 명절은 잘 보냈어? 응, 난 친척 집에 안 가니까 연휴 내내 그냥 집에서 잘 쉬었지. 부럽다. 나는 언제 결혼하냐는 친척들 잔소리에 시달렸는데.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도 매번 결혼 얘기를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돼. 명절에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면 좋을 텐데.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야?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휴가가 짧아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럼 국내 여행이라도 가. 제주도는 어때? 기분 전환이 될 거야. 성수기라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도 많아.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려줄래? 친구하고 이야기해 봐야겠어. 다음 주가 휴가지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라도 다녀오지 그래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 쉬는 것도 필요해요. 네, 집에서 쉬는 것만큼 편한 것은 없지요. 부장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휴가? 내 휴가는 다음 주인데. 어머, 저는 부장님이 내일 휴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미국 본사에서 손님이 오셔서 휴가 날짜를 바꿨잖아. 아,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 대리, 내가 빨리 휴가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휴가를 갔다가 와보니까 집이 엉망이 되어 있네요. 다친 분은 없으십니까? 없어진 물건은 확인하셨습니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집에 있던 현금이랑 반지, 귀걸이가 모두 없어졌어요.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지구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미래구 국제동 행복아파트 121동 2204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임스 씨, 비행기표 예매하려고요? 네, 다음 달에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남은 비행기 좌석이 별로 없어요. 다음 달은 성수기잖아요. 그때 가려면 미리 예약했어야지요.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여긴 자녀 좌석이 있는데 2번 경유해야 되네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직항은 다 마감됐어요? 네, 남은 건 비즈니스석뿐이에요.
행복항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주에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날짜를 좀 변경할 수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성함과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임스 밀러이고 예약 번호는 AB1234예요. 미국에서 출발하는 날짜를 하루 앞당기고 싶은데요. 네, 가능한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 분만 변경해 드릴까요? 아니요. 동승자도 같이 변경해 주세요. 수화물로 붙이실 짐은 여기 놓으시고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좌석은 될 수 있는 대로 앞쪽으로 주시겠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뒤쪽 자리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죠. 보조 배터리는 비행기에 들고 타도 되죠? 네,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허용됩니다. 여기 여권하고 티켓 받으십시오. 탑승은 14번 게이트에서 2시부터입니다. 세관 신고서는 내가 쓸게. 가족이면 같이 써도 돼. 안 그래도 뭐라고 써야 할지 애매해서 형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는 와인 2병만 샀으니까 따로 신고할 건 없어. 주류는 한 사람에 한 병씩만 허용되는 거야? 맞아. 이제 곧 착륙하나 봐. 응. 우리가 진짜 한국에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 어떤 심카드를 사야 해요? 두 분이 같이 사용하시려면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5,000원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계는 귀국할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많이 돌아다닐 건데 무겁지 않아요?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가볍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서 동대문역까지 어떻게 가요? 공항버스나 지하철로 가실 수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실 건가요? 공항버스를 타려고 해요. 그럼 7번 출입구로 나가셔서 600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약 2시간쯤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하철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 갈아타야 해서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여보세요? 나 다니엘인데 아무래도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순환 버스를 놓쳐버렸어. 근데 다음 배차 시간이 1시간 뒤야.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지하철로 와. 그래야겠어. 혼자 지하철 타는 건 처음이라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가볼게. 응, 조심해서 와. 저 실례지만 서울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호선으로 환승하셔야 돼요. 1호선은 어디서 타요? 저기 벽에 있는 파란 선 보이시죠? 저 파란 선을 보고 따라가시면 찾기 쉬워요. 저 파란 선요? 감사합니다. 멀려. 지금 열차가 바로 전 역에 있으니까 서두르면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열차가 왜 안 서지? 죄송한데 이 열차 왜 그냥 지나가요? 이건 급행 열차라서 이번 역에는 안 서고 다음 역에 정차해요. 아이고, 저는 지금 내렸어야 하는데. 다음 역에서 일반 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야겠네요. 네,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큰일이네요. 열차는 자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지하철 타기가 어려웠지?
괜찮았어. 근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노약자석에 못 앉아? 보통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안 앉는 편이야. 왜? 피곤하면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 피곤하면 앉아야지.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어떤 할아버지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 근데 난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지하철 안내방송이 참 친절한 것 같아. 그래? 뭐가 친절한데? 외국어로도 알려주고 어느 쪽으로 내리는지도 말해주잖아. 그렇긴 한데 난 그게 특별히 친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내릴 때 조심하라는 말도 해주잖아. 얼마나 친절한데. 넌 참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는구나. 아, 지하철에 가죽 벨트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 나도 하나 샀어. 그걸 샀다고? 난 부끄러워서 못 사겠던데. 근데 나중에 물건 팔지 말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더라. 응,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건 불법이거든. 난 신기하고 재미있던데. 재미있긴 뭐가 재미있어? 지하철 붐빌 땐 얼마나 불편한데. 119죠? 서울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여자 화장실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쉬어요. 주위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화장실에 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르세요. 그냥 손으로 누르면 되나요?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의 아랫부분만을 이용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가지고 왔어요. 열차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하세요?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서울역 쪽으로 가는 지하철 2번째 칸에 탔어요. 아직 분실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지갑을 주고 가시면 저희가 분실물 센터로 보내겠습니다. 아, 영무실로 올 게 아니라 분실물 센터로 가야 했군요. 아니에요. 다음에도 분실물을 습득하시면 여기로 가져다 주세요. 차를 사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래? 무슨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차 말고 중고차를 사는 게 어때? 그래도 나는 새 차를 사고 싶어. 중고차로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새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국에서 몇 번 운전을 해봤는데 차가 자주 막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잘 안 막히는데 오늘 유난히 차가 많네요. 저기 옆길로 가는 차도 있는데 저 길은 뭐예요? 긴급 차량이 가도록 만든 갓길이에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런 얌체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갓길로 가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6만 원을 내야 할 거예요.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가니까 졸음이 쏟아져요. 제 핸드폰에 신나는 곡이 많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쉴 곳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 졸음 쉼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좀 쉬어요. 졸음 쉼터요? 그게 뭐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금 후에 요금소가 나오는데 제 가방에 있는 지갑 좀 주세요. 아니에요. 운전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낼게요. 그런데 왜 저 차들은 파란색 도로로 가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들이에요. 제 차에도 달았더니 후불로 결제해서 편하더라고요. 미리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편하겠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있어서 좋아요. 아까는 차가 막혀서 답답했는데 빨리 달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차간 거리는 유지하세요. 물론이지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사실 저번에 뒷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과태료 3만 원을 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아까부터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경고음이 나오는데요. 지금 좀 과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좀 줄이세요. 시속 95km로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것 같지 않은데요. 제한 속도가 고속도로마다 좀 다른데 여기는 90km네요. 이렇게 도로가 넓은데 제한 속도가 90km라니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과속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어디세요? 연세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기사님이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기사가 금방 연락을 드릴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늦었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많이 놀랐겠네요.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어떤 차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새 차인데 속상하겠네요.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어요. 블랙박스는 확인해 봤어요? 네. 그런데 블랙박스에 그 차 번호가 안 찍혔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예약 좀 하려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오후 중에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오전에 검진을 받았으면 해요. 초음파 검사하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 하실 건가요? 대장 내시경 검사만 빼고 다 할 거예요. 그럼 화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위내시경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여기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려고요. 대장내시경 검사는 안 하세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1시간 정도 전신 마취하는 거라서 한 번에 같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수면 중에 두 검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럼 같이 할게요. 금식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 되나요? 오전 10시 검사니까 전날 아침은 드시고 점심부터 굶으세요.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도 돼요? 아니요.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드시고 이 약도 드세요.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검사가 잘 되게 장을 모두 비우는 약이에요. 피 뽑을게요. 소매를 걷고 이쪽으로 팔 내미세요. 실은 제가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사 바늘을 보지 마시고 밖을 보면 괜찮을 거예요. 잠깐만요. 저
초음파 검사를 받고서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거긴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체혈을 먼저 하고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요.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 위장약을 가끔 먹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드세요? 담배는 안 피우고요. 술도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안 마셔요. 평소에 운동 자주 하세요? 네,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수영을 자주 해요. 선생님, 아침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금 아랫배를 눌렀다가 떼면 더 아프십니까? 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너무 아파요. 우선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해봐야겠지만 맹장염이 의심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해요? 네, 검사 결과 맹장염이라면 수술하셔야 합니다. 맹장염은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수속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1인실과 2인실, 4인실, 6인실 병실 중에 원하는 병실이 있으십니까? 병실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인실은 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4인실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럼 저는 4인실로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지금 4인실에 자리가 없네요. 우선 다른 병실에 입원하시면 4인실에 자리가 나는 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네, 내일 아침 8시 수술이어서 오늘 밤 12시부터 금식입니다. 물은 마셔도 됩니까? 아니요, 마취를 하셔야 하니까 물을 비롯한 모든 음식물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에 아직 사인을 못했는데 제가 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침대 옆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배도 아프고 무엇보다 목이 너무 말라요. 수술 후에 방귀가 나와야 식사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방귀는 언제 나오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개 몇 시간 안에 나와요. 많이 힘드시면 깨끗한 거즈에 물을 적셔서 입술을 축이세요. 지금 당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퇴원 후 병원에는 언제 와야 합니까? 일주일 후에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날 수술 부위도 확인하고 소독도 합니다. 병원비는 여기에서 납부하면 됩니까? 아니요. 1층 원무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퇴원 수납 창구에 납부하고 다시 오시면 약을 드릴 겁니다. 그 약은 무슨 약입니까? 퇴원 후에 드시는 약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 드시라고 진통제도 함께 처방해 드립니다. 병원비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504호 3박 4일 입원했습니다. 이 서류의 성함, 입원과 퇴원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들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담당 간호사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십니까? 진단서, 퇴원 확인서, 진료비 상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저 원룸 좀 알아보려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방을 찾으시나요?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월세가 싼 방이요. 30만 원 정도 하는 방이 있을까요? 30만 원요? 역세권에 그렇게 싼 방은 없을 텐데요. 그래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 50만 원 정도 해요. 보증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 있네요. 저는 월세 30만 원 이상은 힘든데요. 보증금을 더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요? 그냥 더 싼 방 없을까요? 자, 이 방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방이 환해서 좋네요. 집이 남향이라서 그래요. 화장실도 널찍하고 좋죠? 네. 근데 벽지가 좀 더러운데 혹시 도배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강아지 키워도 되는지도 같이 여쭤봐 주시겠어요?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 중인데 도배를 다시 하는 건 힘들다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다시 물어볼게요. 집주인이 방 전체를 도배하는 대신 더러운 벽만 새 벽지를 붙여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네, 그럼 이 방으로 계약하시겠어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계약금은 이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요. 네. 월세도 이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네, 매월 1일에 보내주시면 돼요. 이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에요? 다음 주쯤 이사할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이사 잘 하시고 사시다가 혹시 집에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원룸으로 이사했다면서? 집은 좋아?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방도 크고 월세도 싸서 좋아. 나도 2달 뒤에 집 계약 만료되는데 그 집 어느 부동산에서 찾았어? 학교 후문 건너편에 있는 행복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더라. 나도 거기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럼 내가 그 사장님에게 전화해 놓을게. 이제 정말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왜? 룸메이트하고 싸웠어? 싸운 건 아닌데 룸메이트가 자꾸 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기분이 나빠.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말해봤어?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룸메이트가 달라지지 않아. 이제 정말 같이 못 살겠어. 그럼 빨리 다른 집을 구해야겠다. 흐엉 씨, 요즘 피곤해 보이더니 오늘은 안색이 좋네요.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해결됐거든요. 그래요? 윗집에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라도 있었어요? 윗집 학생이 입시 때문에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쳤었는데 어제 시험이 끝났대요. 조용히 해달라는 말은 해봤어요? 네, 윗집 아주머니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 양해해달라고 하셔서 더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유이양 씨, 답답한데 왜 창문을 다 닫아놨어요? 아래층에 이사 온 사람이 자꾸 창가에서 담배를 피워서 연기가 다 올라오거든요. 불편하겠어요. 경비실에 말해봤어요? 말해도 그때뿐이고
며칠 후에 또 피워요. 요즘 이런 문제를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다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도 간접 흡연이 더 해롭다고 들어서 걱정이었거든요. 여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못 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돗물이 안 나온대요. 물이 안 나온다고요? 왜요?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대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내일 밥도 못할 뻔했네요. 내일 쓸 물을 미리 받아놓아야겠어요. 여보, 내년에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지요? 네, 이번에는 넓은 아파트로 갈까요? 사실 전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주택은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아파트가 편의시설도 있고 안전해요. 전 우리 아이를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요. 채소도 가꿀 수 있어서 좋고요. 놀이터는 아파트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아야 친구를 사귀기도 쉬워요. 어서 오세요, 흐영 씨. 이 아파트에 주차하기가 좀 까다로웠지요? 네,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으라고 해서 좀 당황했어요. 요즘은 외부인 출입을 일일이 기록하는 아파트가 많아요. 우리 아파트는 별로 신경 안 쓰던데, 이 아파트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양이네요. 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방문객들은 좀 불편하겠어요. 여보, 저 오늘 앞집 아주머니한테 이삿떡을 드리고 왔어요. 그랬어요? 이삿떡 돌리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배웠죠. 아주머니가 처음엔 놀라시더니 나중엔 좋아하셨어요. 요즘은 이삿떡 돌리는 것도 드문 일인데 외국인이 오니까 더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랑 엄청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내일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인사드려야겠어요. 빈 캔을 버리고 싶은데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주위가 더 엉망이 될 거예요. 왜요?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악취가 나기도 해요. 그래도 정부에서 쓰레기통 수를 늘리고 잘 관리하면 길거리가 훨씬 깨끗해질 거라고 봐요. 글쎄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쓰레기통을 늘리나 마나일 거예요. 우빈 씨, 침대 같은 가구는 어떻게 버려야 해요? 대형 폐기물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인 후에 지정된 장소에 버리세요.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동네에서 그냥 버려진 가구들을 많이 봤어요.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수수료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싼 건 1,000원부터 비싼 건 2, 3만 원 정도예요. 물건이 크고 무거울수록 비싸요. 컵라면 용기를 왜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요?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수거해야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데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예요. 정말요?
전 지금까지 종이류와 같이 버렸는데요. 네, 오염되지 않은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컵라면 용기는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되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한국은 분리수거하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빈아, 내가 부산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남았는데 서울에서 써도 돼? 아니, 타 지역 쓰레기 봉투를 그냥 쓰면 안 돼. 지역마다 다르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인 후에 써야 해. 그렇구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거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보통 묶음으로 파니까 남을 때가 종종 있지. 맞아. 여러모로 번거로운 것 같아. 그래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대. 자, 여기 내 커피야. 5분 후에 출발해야 하니까 빨리 마셔. 표정이 왜 그래?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금방 나갈 거니까 커피를 종이컵에 달라고 했는데 점원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잖아. 이제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금지됐잖아. 그건 나도 알지. 근데 딱 10분만 있을 건데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봐주다 보면 결국 원칙이 무너지고 말 거야.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달라서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많이 다른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꼭 따로따로 버리던데요. 맞아요. 일반 쓰레기통 옆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따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는 걸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종이 등을 따로따로 버려요. 자기야, 어젯밤에 전화를 안 받던데 일찍 잤어? 좀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 몇 시쯤 잤는데? 10시쯤 잔 것 같아.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 그런데 내 친구가 어젯밤에 너를 클럽에서 본 것 같다고 했어.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우빈 씨는 정말 이상해요. 왜요? 우빈 씨와 싸웠어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빈 씨가 그동안 자기가 준 선물을 다 달라고 했어요. 정말 헤어질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곧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한 게 있어? 없어요.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그냥 작은 선물을 사달라고 했어요. 반지는 어때? 두 사람이 같은 반지를 끼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 거야. 그런데 반지는 비싸지 않아요? 요즘은 비싸지 않은 것도 많아. 늦어서 미안해. 길이 많이 막혔어. 괜찮아. 나도 조금 전에 왔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사에 늦지 않았어? 내가 아침에 전화로 깨워준 덕분에 늦지 않았어. 고마워. 내일도 내가 깨워줄게. 아니야. 너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 알람 맞추고 잘게. 일어나자마자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내일도 깨워줄게.
지난번에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식당에서 저녁 먹자. 거긴 멀어서 가려면 오래 걸릴 텐데. 그냥 이 근처에서 먹는 게 어때? 안 돼. 오늘 꼭 거기에 가야 돼. 왜?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그냥 근처에서 먹자. 사실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예약했어. 그래? 그럼 거기에 가자. 고마워. 저 신랑하고 신부가 참 잘 어울리지? 응,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는 결혼식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나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그래? 축하해. 지난번에 내가 본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해서 만난 사람이야. 그래? 두 사람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사귄 지 3달밖에 안 됐어. 서로 첫눈에 반했어. 부럽다. 나는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축하한다. 병원에는 다녀왔니? 네, 오늘 아침에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임신 3개월이래요. 한국에서 병원이 처음이었을 텐데 많이 낯설었겠구나. 출산 예정일은 언제니? 아기는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구나. 여보, 점심은 먹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입덧 때문에 메스꺼워서 밥은 못 먹고 대신 영양제를 먹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어떡해요. 영양제도 영양제지만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날 텐데요. 네, 아기를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먹을게요. 집에 들어갈 때 뭐 사다 줄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을 봐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여기 눈을 좀 봐요. 눈매가 나를 닮은 것 같아요. 코는 오뚝한 게 나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초음파 사진으로 봐서는 손가락도 길고 예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기를 빨리 안아보고 싶어요. 요즘 어떠세요? 막달이 가까워지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지난달에 비하면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임신 중에 체중이 느는 건 정상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적당한 운동이 아기에게 좋다고 하셔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철분제는 잘 드시고 계시죠? 거의 다 먹었어요. 한 통 더 처방해 주세요. 아기 낳은 거 축하해. 아기가 정말 귀엽구나. 고마워. 산후조리원까지 와준 것도 고맙고. 친구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옷을 왜 이렇게 덥게 입었어?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찬바람, 찬 음식을 다 조심해야 한대. 산모들이 찬 것을 조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산후조리 중에는 다른 때와 달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몸이 상하지 않는데. 선생님, 요즘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자주 나요.
산모들은 출산 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 가나요? 일시적인 증상이어서 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만약 증상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축하해요. 돌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정말 인형처럼 예쁘네요. 다행히 저를 안 닮고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도 많이 닮았는데요.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애가 우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울 때마다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어요. 적당히 무시할 때도 있어야 해요. 아이가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서 우는 건 고쳐야 해요. 마트에서 그렇게 우는 걸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례예요. 그렇게 아이 말을 다 들어주다가는 아이 버릇만 나빠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을 새로 갈아야겠네요. 수리비를 따로 내야 해요?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할 수 없네요. 새 것으로 갈아주세요.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데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으세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안 돼요. 충전도 했는데요.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네, 그냥 까만색이에요. 껐다가 켜도 아무 변화가 없네요. 해결 방법이 있나 검색해 볼게요. 잠깐만요. 전화가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한데 도와줘서 고마워요. 전에 핸드폰 화면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계속 핸드폰이 안 켜지네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결국 수리센터에 가서 고쳤어요. 그때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요. 그때는 산지 1년이 안 돼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수리비도 걱정이에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거든 차라리 새 것으로 바꾸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바꾸세요. 저도 최근에 새로 샀어요. 우빈 씨는 항상 최신 핸드폰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요. 새 모델이 기능도 다양하고 해서 바꿨어요. 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색도 있어요? 금색, 은색, 핑크색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핸드폰을 사려고 왔는데 신제품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세요? 이건 스피커가 좋아서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분께 추천해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이 은색 핸드폰이 좋겠군요.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요. 처음부터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는데 잘 됐네요. 이 핸드폰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며칠만 사용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참, 용량이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사진을 많이 저장해요. 이게 제일 용량이 큰데 이 제품으로 드릴까요? 네, 그것으로 주세요. 새 핸드폰이 아주 예쁘네요. 사진도 잘 찍혀서 좋아요. 케이스도 잘 고르셨네요. 핸드폰하고 잘 어울려요. 회사 앞 대형 쇼핑몰의 판매점에서 샀어요. 그런데 우빈 씨는 케이스가 없네요. 요즘 일하느라고 바빠서 케이스 살 생각도 못했어요. 떨어뜨리면 망가질 텐데요. 우빈 씨 핸드폰 케이스는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 우선 2인분만 시킬까요? 좋아요. 먹어보고 부족하면 그때 더 시켜요. 요즘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하는 식당이 있다면서요? 네, 남은 음식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시킬 때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알맞게 시켜야 해요. 맞아요. 음식이 많이 남으면 아깝잖아요. 여기요. 테이블이 너무 더러운데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주문도 빨리 받아주시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닦아드릴게요. 여기 수저통에 수저도 없어요. 시원한 얼음물이랑 컵도 주세요. 여기 수저하고 물이랑 컵 있습니다.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저희가 급해서 그런데 제일 빨리 되는 음식이 뭐예요? 혹시 메뉴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안 매운 걸로 먹으려고요. 김치찌개 주문하셨죠? 주방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문 아직 안 들어갔네요. 뭐로 바꿔드릴까요? 그럼 된장찌개로 바꿔주세요. 된장찌개는 안 맵죠? 네, 그럼 김치찌개 취소하고 된장찌개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혹시 남은 음식 포장이 되나요? 배가 너무 불러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포장 용기에 해드리면 되죠? 잠시만요. 남은 밥이랑 반찬도 같이 싸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여기 포장해 달라고 하신 음식료. 네, 계산해 주세요. 사장님, 이 식당은 음식이 참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다른 분들도 비법이 뭐냐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정말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네. 저희는 항상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손님들께서 맛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식당에 올 때마다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 음식은 보통 밥과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노력해요. 저 식당은 지난달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방송 덕분이지. 전문가가 식당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송에 저 식당이 나왔거든. 나도 그 방송 본 적 있어. 가게뿐만 아니라 상가까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방송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지. 요즘 방송은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난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친구 말로는 점심시간에 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대.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을까요? 전 요리에 자신이 없어요. 불고기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양념만 맛있게 만들면 돼요. 그래요?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간장에다가 파, 마늘, 후추, 설탕을 알맞게 넣으면 돼요. 너무 복잡하네요. 그냥 마트에서 불고기 양념을 사다가 넣을래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친구들이 곧 우리 집에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잡채만 만들면 돼요. 서연 씨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있는 채소를 좀 가늘게 썰어주세요. 저는 칼질을 잘 못하는데 다른 것을 할게요. 그럼 서연 씨는 당면을 삶으세요.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삶아야 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서연 씨는 이따가 설거지나 하세요. 우리 저녁을 먹고 뭐 할까요? 노래방에 가지 않을래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요. 저도 못 불러요. 그냥 스트레스를 풀러 갑시다. 이 근처에 노래방이 있어요? 시설이 좋아서 제가 자주 가는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에 갑시다. 이거 등기로 좀 보내주세요. 내일 도착하나요? 급한 우편이면 이 길 특급으로 보내세요. 내일 도착합니다. 그건 얼마나 더 비싼가요? 5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럼 그걸로 보내주세요. 여기에 보내시는 분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좀 전달해 주세요. 택배 회사에 연락은 하셨어요? 네, 오전 중에 물건 받으러 오신대요. 경비실에 맡겨놓는다고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두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교환을 하는 거라서 새 물건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아, 반품하고 교환 물품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물건 보내고 택배 송장도 잘 챙겨 놓을게요. 택배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응, 학생 식당 옆에 보관함이 있어. 저기 보이지? 아, 저기 노란색 보관함이 택배를 찾는 곳이었구나. 맞아.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 아까 받았어. 그 메시지를 보면 인증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그걸 입력해야 보관함을 열 수 있어. 와, 물건을 분실할 염려는 안 해도 되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여보세요? 택배인데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네, 지금 밖에 있는데요. 그럼 문 앞에다가 두고 갈까요? 아니요, 기사님. 물건을 경비실에다가 맡겨주세요. 네. 그럼 경비실에다가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찾아갈게요. 이거 새로 산 코트예요? 네. 어때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소매가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선을 맡겨야겠어요. 구입한 매장에 맡기면 바로 수선을 해줄 거예요. 이따가 퇴근하고 들러야겠어요. 이 소파 멋있다. 새로 샀어? 좋아 보이지? 중고품 가게에서 샀어. 중고품 가게? 난 한 번도 중고품을 사본 적이 없는데 괜찮은 물건도 있어? 그럼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아. 그리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도 있어. 우리 집에도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가지고 가볼까? 응,
내가 자주 가는 중고품 가게를 알려줄 테니까 너도 한번 가봐. 오빠도 이 옷 샀어? 요새 롱코트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나도 한 벌 장만했지. 이런 스타일은 키 큰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니야? 내가 입으니까 안 어울려? 응, 오빠가 입으니까 키가 더 작아 보여. 아무리 이런 옷이 유행한다고 해도 어울리는 걸 입어야지. 큰맘 먹고 비싼 거 샀는데. 지난주에 이 블라우스를 샀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입어보기만 했어요. 구매하신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영수증하고 결제했던 카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제품을 확인한 후에 카드 승인이 취소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인 취소는 언제 완료됩니까? 그건 카드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서연 씨, 오늘도 마트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네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서연 씨가 몇 번 장바구니 들고 다니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커피숍에 갈 때도 꼭 텀블러를 들고 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서연 씨처럼 장바구니랑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겠어요. 생활 습관을 갑자기 모두 바꾸려면 힘들 테니까 하나씩 해보세요.